반갑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어제 영상이죠. 바로 어제 영상인데 이제 회계학 일부 중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단은 S급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고 뭐 아시다시피 유예생은 회계학 일부는 사실 회계사 수준으로 약간의 과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는 좀 각오를 했고요. 그 이유는 어, 이게 이게 사실 최대한 하고 결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근 불가능한 수준도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물론 양은 많지만 그래서 양을 좀 이렇게 뽀개기 위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근데 그 효과가 좀 괜찮습니다. 이제 등급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내가 점점 이해가 되어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이 많은 거를 0페이지, 즉 1페이지부터 뭐 1000페이지가 있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말 그냥 단순히 순서대로 쭉 하는 거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데 차라리 먼저 한 600페이지, 400페이지 뭐 이 정도를 확실하게 공부하면 이제 이해 가능한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어차피 반복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반복하는 김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먼저 확실하게 반복하는 게 취지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중간 점검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SHN3912님께서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뭐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게 컨텐츠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정성과 이 정도의 지식은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고수가 많고 저 역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중간 점검은 쭉 훑었는데요. 건설 계약은 기준서 자체가 사라졌다고 정보를 주셨고 이제 17년도 회계사에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 시험에 나오기에 너무 문제가 까다로울 것 같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리뷰를 해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준서가 사라졌다는 게 이제 제 책의 맨 앞에 이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특히 김영석 선생님은 좀 이런 부분에서 회의적으로 이제 글을 좀 써놓으세요. 건설계약 기준서 삭제됐는데 뭐 나온 걸 본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사실 이게 건설 계약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제 성격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동차 때는 안 했습니다. 동차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유예생이 되다 보니까 이 건설 계약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맞추고 모르면 사실 틀립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자본화 차익 원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어떻게 계약 손해를 구하냐? 그러니까 사실 건설 계약의 기본적인 툴 자체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행률 잘 구하고 뭐 미청구 공사, 계약 손익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틀이고 뭐 그 외에 특수한 원가 다루는 거 뭐 자재 잉여금이 있다, 잉여자재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또 아쉬운 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마치 영단어처럼. 그래서 사실 유해생 때는 그래도 챙길 예정이고 17년도 회계사 문제가 제 교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천천히 봐서 그런지 요거를 이렇게 못 정리할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음, 요즘 재평가 관련 문제는 다들 너무나 잘 풀고, 그렇죠. 사실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식화가 이미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회계사 문제 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교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수선비, 즉 자본적 지출이죠. 이런 걸 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분은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회계사에서 이제 새로운 유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또 차입원가 자본화를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요 부분. 그러니까 차입원가 자본화 해서 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하고 뭐 요런 걸로 이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본질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재평가가 출제가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한 문제가 나올 텐데 큰 물음을 해서 차라리 이렇게 결합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 뭐 요것도 뭐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 애드온하는 것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형자산이 사실 저는 A급인 게 최근에 출제가 연속으로 2년 됐고, 아무래도 이제 주기성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기 때문에 A급으로 뒀고, 하지만 뭐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도 제가 어제 이제 조금 접근할 때는 어렵다, 혼자 막뭐 통제 가능성이 있고 뭐 식별 가능성 이런 게 뭐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막 서술하라고 쓰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배점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5점 해봐야 뭐 3에서 5점인데, 근데 이걸 또 단독으로 내기엔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 여기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여기 비한정산 손상 환입인데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토 뭐 이렇게 뭐 아마 여기 박토 탐사 웹사이트 이런 거는 회계사에서 한번 출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1차 시험에서,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도 하고 있지만, 뭐 지금이니까 합니다 사실은. 특히 탐사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옥시덴탈 주주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오일 탐사 같은 거 했을 때 재무제표 어떻게 구성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나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지적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엽적인 주제죠. 사실 시험 관점에선 이분이 너무나 이게 좀 개인적인 거고, 이 탐사 평가는. 근데 이제 여기 지엽적인 거, 확실하게 이건 100% 공감해요. 완벽하게 지엽적이고. 근데 요즘에 출제가 좀 미친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지식 자랑 그런 출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또 올해는 회계학 2부가 뭐 미친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유예생의 관점에서는 일단은 챙기고 볼 겁니다. 뭐 그리고 제가 동차 때는 당연히 안 했습니다. 예, 당연히 안 했고 유예생이 된 이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형자산이 출제가 안 된 지 좀 됐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너무 맞는 말. 이분은 여기는 뭐 더 언급할 뭐랄까 얘기가 없습니다. 제 생각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충당 부채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죠?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죠. 아까 유형자산 취득원가 계산하는 거 포장도로인데 뭐 유지보수를 국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조건 안 줘가지고 출제가 잘못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 아마 2011년도였나 2012년도 이때 세무사 출제라고 생각하는데 2차 시험 출제라고 하는데, 뭐 그때 과거 기출만 해도 되게 허접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좀 이렇게 막 부실한 게 많았습니다. 막 조건도 별로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내고 뭐 알아서 채점했겠지만, 요즘이야 이제 조건 같은 게 좀 명확하게 주어지는 편이죠. 뭐 수험생 수도 많고 CCBB를 걸리면 본인들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조건은 불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래서 만약에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게,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충당부채가. 근데 요게 충당부채가 사실은 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충당부채가 그냥 회계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세법학에서도 세무회계에서도 그래도 쓰이기 때문에 어,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숭당부채 주제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오면 이게 먹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따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 큰 배점으로 나오긴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좀 냉정하게. 아까 무형자산도 막 예를 들면 비안정 이런 거 가지고 20점 구성하기에는 10점, 20점 구성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충당부채도 뭐 이렇게 뭐 10점으로 해서 뭐 다섯 물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또 10점을 쓸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이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 주제는 웬만하면 명확하게 주어질 것 같다는 것, 요즘 트렌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고, 리스도 마찬가지죠. 리스는 정말 여긴 너무 잘 정리해서 리스는 이분은 정말 어,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리스는 항상 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고, 근데 쉬운 출제는 아쉽지만 이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요 부분도 사실은 아직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이게 필수 문제 이걸로 많이 교수님들이 찝으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조금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좀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런 부분이 유형자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학생들이 쉬운 문제는 잘하기 때문에 뭐 아까 위에 들었지만 유형자산의 손상 재평가 뭐 이런 거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회계도 중요한 파트. 이게 다 보니까 이분이 S급에 대해서 되게 의견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주셨네요. 어, 그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제 재무제표, 그러니까 DCF 모형 분석할 때 법인세는 지출은 현금성 지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이제 발생할 때 내지 않죠. 예를 들면 2021년도 법인세는 2022년에 내니까 그런 또 차이도 있고, 아니면 자본 항목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분이 또 다르게 되고, 뭐 기간 간 배분이라든지 기간 내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최근에 조금 이제 쉬운 출제가 됐죠. 좀 냉정하게 기본 문제가 출제됐으니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제 김영덕 교수님 기준으로는 이게 막 범접하지 못할 정도 수준의 문제는 수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S급이 완성이 되면 그 여기 법인세 같은 경우 특히 S급이죠. S급 전체 법인세뿐만 아니라 S급 전체적으로는 아마 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김기동 교수님께서 정말 어렵게 가르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S급들은 아마 한번 좀 그런 응용 문제도 풀어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좀 과투입할 겁니다. 회계학은. 그리고 주당이익. 주당이익도 정말 포인트가 많죠. 예전에 이제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 직접 구한 다음에 이걸 주당이익까지 딱 구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고, 근데 주당이익은 사실 EPS는 이제 금융에서는 뭐 상식이기 때문에 퍼나 EPS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PEG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상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사실 주당이익이 싫은 이유는 딱 하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꼼꼼해야 되고 하나 틀리면 다 틀리고. 그러니까 또 이게 좀 이게 또 이런 단원들이 좀 되게 정교해야 됩니다. 성격 자체가. 오류 수정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해봐야 뭐 상관이 없고, 현금 흐름표는 사실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S라고 하셨지만 저는 A 등급인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게 뭐 출제가 충분히 많이 된 거고, 만약에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 이런가, 만약에 현금 물음표에서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서칭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금 물음표는 좀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자본은 뭐 자본이야 뭐 요즘에 출제가 안 됐고, 웬만하게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자본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좀 잘못된 이런 패턴 분석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출제가 안 된 지도 꽤 됐고 출제가 될 시점이 됐는데, 근데 자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옵션부, 이렇게 상한우 선주나 전환우 선주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되게 신기한 게 있을지는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뭐 아무튼 자본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급회계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게 어, 요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급회계도 제가 이제 동차 시험할 때 한 번 정도 쭉 읽어보고, 이건 출제가 됐으니까 사업 결합만 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자꾸 동차생 때는 들어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파생 상품이나 환율 변동 효과는 특히 주기성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연히 뭐 그죠? 그죠? 이렇게 출제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뭐 일단 사실 동차생이면 제꼈습니다. 동차생 때는 제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공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피드백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은 이분은 사업결합, 관계투자기업, 연결,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좀 하지만, 뭐 회계사 고급회 공부에 너무 과투입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과투입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 고급회계 자체를 제끼시는 분들도 있고, 고급회를 안 해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영상을 주시는 합격생 분도 계시는데, 일단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고, 뭐 이제 벌써 11개월, 10개월 뭐 이런 정도 남았는데, 일단 여건 되신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유예생이시라면. 동차생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 앞에 있는 지금 하는 것도 좀 벅차니까 좀 나중에 하시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능력 되시면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분 댓글 굉장히 좋고,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영상 멈추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영상 가셔서 이분 댓글 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언의 약속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적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공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 되게 꼼꼼하게 적어주셨고, 어, 본인 스스로도 되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어, 뭐 여기서 내가 이 지역적으로 내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걸 다 했어. 이 본인이 생각한 걸 다 하셨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시간 남네. 박토원과 할까? 불안한데 웹사이트도 해볼까? 요즘 웹사이트 많이 만든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점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채널의 방향성과 너무 맞는, 정말 너무 너무 정말 남의 이야기도 경청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거기다 이런, 이게 다 진짜 이게 다 정성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이게 인터넷이라 고개가 안 숙여지지만 고개 숙여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 꼼꼼하게 보시면 이런 것도 주셨고, 이제 되게 참 이런 가이드를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죠. 내부 거래가 너무 복잡한 회계사 기출 연습서, 그죠?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짜증이 나겠죠. 내부 거래 이게 국장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내부 거래, 이거는 정말, 그래서 회계사 분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내나, 내부 거래를 국장에서 이렇게 내부 거래를 너무 재벌들이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아무튼 이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저도 이러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조금 더 공유하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 예정입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요. 잠도 새벽 4시인가 깨가지고 막 잠이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다가 영상 찍었는데 오늘도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사는 게 남는 겁니다. 결국엔 다 본인의 능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